지금 저희가 7시간 수업을 하는데 보통은 점심시간을 1시간 가져야 되는데 수업을 해보면 뒤쪽에 시간도 좀 남고 그래서 30분으로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수업 시간은 이제 9시 반부터 하니까 저희가 30분부터 해서 50분 수업을 하니까 20분에 끝나요. 그래서 이게 규칙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실제 점심시간은 12시 20분부터 해서 1시 반까지, 아니죠? 1시까지가 되죠. 그렇죠? 네, 1시, 그렇죠. 그래서 40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식사를 하고 와서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한 10분 정도 더 늘려서 뭐 10분에 시작을 한다든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만약에 좀 촉박하거나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촉박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늦게 들어오면 제가 촉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난이도라고 하든가 뭐 이런 것들은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는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어떤 하나를 익히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한 학기 하고 나면 잘하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학기 이제 35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학기 분량의 수업 시간이 빠져요. 3학점짜리 12번, 뭐 15번까지는 안 되지만,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최소한의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일단은 수업을 어렵게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를 좀 남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수업을 들으러 온 이유는 책을 보고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얻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에 책 보시면 되는 거고, 저하고는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났을 때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 입장에서는 제시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쉽게 가르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쉬우면 나중에 그냥 접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근데 어렵게 가르쳐도 상당 부분 잘 못해요. 근데 일단은 제 수업 끝날 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해 주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그래서 확률이 올라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초심자가 처음 하는 분이 나중에까지 파이썬을 유지하는 거하고는 조금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하여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는 길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수업 교재를 사용하지 않아요. 책을 여러분한테 사오라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 책을 보고서 진행을 하면 책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글자로 되어 있으면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보게 되면 진도가 이게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책제차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수업하려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책이 없어요. 진도를 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적절한 책을 선택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한 거야. 그냥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어야지 될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 막연한, 왠지 모르는 게 나오면 찾아봐야 될 것 같은.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책 보고 가르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조금만 하세요. 자, 선생님 질문은 네. 여기 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게 내일 가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저장을 계속 그냥 계속해서 같은 폴더에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리셋을 하긴 하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방학 끝날 때 한 번 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어요. 학기 초에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껐다 키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일 오면 또 자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앉으면 일단은 제일 좋은데, 간혹가다가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나왔는데 내일 안 오신 분이, 오늘 안 오신 분이 내일 와서 엉뚱한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도미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메일을 하나쯤은 보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다가 검색 하나 합시다. 파이썬 강좌. 왜 파이썬 강좌를 보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왕초보를 위한 파이썬 2.7 좋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나를 위해서 만든 강좌 무료로 되어 있는 건데 왜 책을 사서 그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그리고 안 보고. 자,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문법들이 있죠. 이거 있어요. 이거 보고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문법.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구나. 이런 개념이 있구나.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 읽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뭐 빨리 보면 한 30분. 예, 언어를 프로그래밍을 했던 분들은 천천히 보면 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아무리 길어봐야 시간 내서 하루에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오셔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라든가 뭐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거 뭐 충분히 보고 남거든요. 예, 따로 시간 들이지 마시고. 아니면 뭐예요? 저기 어디죠? 지하철 안에서 뭐 보셔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이 2.7 버전이라서 문법적으로는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예,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걸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위키닥스.net이요. 뒤쪽에 숫자를 지우세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에 점프 투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책 좋지 않은 책인데 그래도 뭐 이게 책으로 나왔으니까 이 내용은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무료로 보시기에는 아까 거보다는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이거를 그냥 보시면 돼요. 1368명이 추천을 했는데요. 돈 안 냈으니까 추천하는 거죠. 네, 돈 냈으면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뭐 이 사람이 쓴 내용을 뭐 잘못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법을 나열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자, 하여간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좋은 강좌가 너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정말로 어떤 거를 보든지 간에 결국은 문법을 나열하는 수준이라서 자, 하여간에 뭐 필요한 게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찾아보거나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봅니다. 자, 입력할까요? 여러분이 그 제 수업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2개나 3개, 4개쯤 되면 예, 뭐 하나 고칠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예, 오타예요, 오타. 실력이 없거나 내가 머리가 나빠서 천만의 말씀. 오타를 하면 수업을 놓쳐요. 저는 타이핑을 빨리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복사라든가 이런 붙여넣기나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손가락이 짧아서 타이핑이 빨리 안 돼요. 0타 한 200타 정도밖에 못 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보다도 훨씬 느려서.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타를 내지 않아야 돼요. 오타를 내지 않으려면 지금 보시는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는 게 최선입니다. 오타가 나면 대부분은 오타가 난 시점부터 이게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과를 못 보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밀려요. 그러니까 오타를 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너무 빠르면 중간에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하여간 오타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거죠. 제가 타이핑하고 있는데 카톡에서 누가 뭘 보낸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오타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책임도 좀 지셔야 돼요. 자, 프린트. 그리고 어떤 분들 카톡 로그인을 놓고 가요. 당황스러운 경우가 좀.
자, 작은 따옴표 입력하고 hello Python. 네, 이제 첫 번째 줄을 입력을 했고요. 이제 이 한 줄을 실행시킬 겁니다. 구동시킨다라고도 얘기하죠. 이때는 맨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런을 선택합니다. 예, 세 번째 메뉴에 보시면 런 점점점이라고 들어가 있죠. 예, 점점점 클릭을 합니다. 이때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점점점이라고 하는 뜻은 별도의 창이 뜬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실행되지 않고 별도의 창이 뜬다. 별도의 창이 떴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하면 돼요. 파이썬은 파이참이라고 하는 이 툴은 파일 기반이에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창이 떴죠? 아까 왜 콘솔 폰트를 바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 아래쪽에 있는 폰트 크기를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에디터를 사용하게 되면 별도 창이 하나 떠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양쪽에 하면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파이참은 이 안에서 그냥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행시켜 보세요. 지금 한 내용을 한 번 더 실행시켜 봅니다. 네, 다시 실행시킬 때는 침착하게 런 메뉴 들어가서 이거를 누르면 잘못된 거죠. 단축키를 외우셔야 돼요. 오른쪽에 Alt, Shift, F10. 자, 근데 Alt, Shift, F10을 누르면 계속해서 창이 떠요. 이거 못할 짓이거든요. 예, 첫 번째 실행을 한 이후에는 오른쪽 끝에 보시면 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아니면 이거를 누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근데 좀 개인적으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하고 여자의 성향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한번 가르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단축키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여자들은 계속해서 마우스를 써. 안 불편한가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마우스를 써요. 왜 안 고치나 모르겠어요. 자기가 개발이라는 거를 하면 편해야 되는데 이게 안 편한데 꼭 고쳐보세요. 여자라는 거 성향을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요.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쪽 세계에서는 마우스를 쓰면 완전 무시해요. 제가 아직도 마우스를 쓰네? 되게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봐요. 마우스는 움직여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도구란 말이에요. 자, 처음에 하고 나서는 이제 런 메뉴가 활성화되는데 Shift F10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고 나서는 이제 Shift F10을 누르면 언제든지 그냥 구동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코드를 넣었죠. 자,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세 번째 입력한 줄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Hello Python 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화면에 출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가르쳐 드렸으니까 문제 냅니다. Hello Python을 3에 출력하는 코드를 세 가지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응용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 가르쳐 드렸으면 이제 고민을 할 차례에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미안한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시행착오 겪어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이 막 입력을 해요. 에러 내고 막 하면서 다 겪어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에러 이제 다시 어떻게 안 됐어? 한두 가지를 찾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이제 세 가지씩 내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기는 한데, 예, 그래도 뭐 겪어보세요. 이렇게 명령어를 이용해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지금은 문제는 아래쪽에 출력이 3번 되어야 되는 거예요. 3번이 3회. 예, 세 가지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지금 출력한 거는 헬로우 파이썬이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아직. 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앞으로 가능하면 시간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그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잘 그러지 못한데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되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하는 거 같은 거야. 근데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예, 어떻게 알아요? 지난반에 분들이 그랬으니까. 예, 그 지난반에도 그랬어요. 근데 자꾸 걱정이 돼.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예, 어떤 사람이죠? 잘하는 사람은? 예, 저는 했던 사람이에요. 예, 잘하고 싶으시면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파이썬을 안 했다면 다른 언어를 했던 사람이에요. C 언어를 했다거나 자바를 했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이 수업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제 수업 마치고 나서 다음번에 어떤 거를 할 때 여러분들도 했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신지씨, 예, 하나 불러주세요. 포인트 예, 같이 쓰고 예, 다른 단어 뒤에 예. 잘 하는 파이썬 했었어요? 말 아, 예. 예, 이거 어떻게 알았죠? R? 그래요? 갑자기 R에 곱하기 개념이 되나요, 문자야? 이상한 잘 모르겠어요. 예. 자, 하여간 이게 돼요. 오, 대박인데요? 자, 이거를 바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방식이라는 거죠. 실제 이렇게 찾아낼 예, 저도 많이, 왜냐하면 어떤 도움말을 보기가 되게 귀찮을 때가 많아요. 찾는 게 싫어서. 그러면 간단하게 이것저것 넣어서 실제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박찬근 씨. 예,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못해서 안 되니까 찾은 거는 예, 찾은 거. for I in range. 아, 그거는 그쵸. 이제 우리가 뭐 잘하셨어요, 그쵸?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남궁진 씨. 네. 하나 불러주세요. 본인이 하신 거. 원초적인 방법인데 그거 원하는 거죠? 네. 프린트하고 예. 그다음에 예. 바로 한 다음에 예. 다음판에 헬로 파이썬 그냥 세 번째 있어요. 이거 그쵸? 예. 저 이거를 왜 안 쓰죠? 그쵸? 당연히 이거를 써야죠. 예, 다운표 안에 있는 게 출력된다라고 본능적으로 느꼈다면 예, 그 안에다가 세 번 넣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 하나 해결했어요. 또. 자, 그 다음에 정수은 씨. 네. 예, 또 하나 불러주시고요. 다른 거 방법 찾으셨어요? 프린트 헬로 파이썬, 프린트 헬로 파이썬. 예. 아니 왜요? 이거 예, 잘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예. 사실은 이 방법이 가장 예, 간명하죠. 제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혹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해서 벌써 세 가지가 찾네요. 자 그러면 황효성 씨, 예, 자 다른 방법이 어떤 게 또 혹시 찾으신 게 있나요? 아 그래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한 번만 더 여쭤볼까요? 오재창 씨, 예. 와인 서 그렇죠. 그 너무 어려운 방법이라서 아직 저희가 쓰기에는 예, 저렇게 while 나오고 for 나오고 이런 분들은 한번 해봤던 분들이란 말이죠. 다른 언어에서. 자 그러면 이거를 자 복사하고 싶어요. 이 라인을 복사하고 싶어요. 이 라인을 복사할 때 이제 지금 알려드리는 키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써놓으셔야 돼요.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고 화살표 4개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것을 우리는 선택한다 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한 줄을 선택한 다음에 아직 복사된 게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복사, 붙여넣기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를 정말로 타이핑하고 그러면 수업을 못 쫓아갑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될 시간에 입력을 하게 되고 굉장히 피해가 좀 많이 가요. 자, 그런데
한 줄을 복사한다면 여러 줄을 복사할 때는 이게 가장 빨라요.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일반인이에요. 그거는 워드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는 거고 수업 시간에는 무조건 시프트 화살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줄을 복사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V를 누르는 거예요. 자, 컨트롤 C, V가 가장 빠른 명령이고 한 줄 복사할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한 줄을 저도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됐는데 네 번째 방법은 이거 큰 따옴표로 할까요? 자, 다른 언어에서는 이 문자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작은 따옴표하고 큰 따옴표가 약간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차이가 전혀 없어요. 100%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작은 따옴표를 쓰건 큰 따옴표를 쓰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따옴표를 여러 개 쭉 늘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뭐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뭐 한번 해볼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안 해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방법이에요. 자, 파이썬을 비롯한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도 이 문법을 다 제공을 해요. 만약에 다른 언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그 해당 언어에서 어느 정도 했었다면 이 문법을 찾았어야 돼요, 사실은. 자, 이것은 그냥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나인데 그냥 좀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네. 그럴 때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누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것을 나누고 싶냐 하면 백슬래시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런 것들로 위쪽과 아래쪽의 줄을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가 좋냐 하면 화면에 보여지는 거대로 내가 데이터를 나열할 수 있게 돼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문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냥 네. 슬래시 말고 백슬래시는 어떻게? 백슬래시는 그 백스페이스 왼쪽에 있는 원표시예요. 백스페이스 왼쪽에 있는 원표시. 그거 누르시면 돼요. 저희는 되게 많이 씁니다. 뭐 파이썬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특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을 때 이거를 많이 써요. 그냥 원표시로 되는 네, 원표시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일본 키보드라면 아마도 엔화 표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원은 이거 백슬래시를 꼭 넣어야 되나요? 만약에 안 넣어도 된다면 뭐 안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게 들어가야지 에러가 안 날 때가 많을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다가 뭐 한번 왜 에러가 나지? 궁금할 일이 한 번쯤은 생길 문법이에요. 근데 뭐 거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코드 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정석이에요. 데이터와 데이터를 이렇게 쉼표로 분리하는 거는
이거는 생각했어야 돼요.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적이 있다는 거. 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것을 가변인자라 그래서 출력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한 번에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있는 옵션을 반드시 제공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는 조금 전에 보여준 것보다는 다른 언어를 했다면 이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그냥 넣어봤어야 되는 문법이에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라고 부르는데 저 함수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때 어떤 역할을 한다라 그래서 펑션이라고 부르죠. 우리말로는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프린트 함수는 따옴표로 묶어 놓은 것들을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이때 개수는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아요? 잘 몰라요. 그냥 스타일이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면 그냥 그거를 쓰면 되지만 대부분은 골라 쓰죠. 이 상황에서는 이거. 자, 지금 한 부분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런할 때 전체 말고 그냥 한 줄만 하고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하지 않아요. R에서는 그 줄을 그냥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아요. 파이썬에서는 절대 하지 않아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파일 단위로 실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지 않아요. 예. 그게 그래서 R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한데 R은 랭귀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무슨 랭귀지가 한 줄만 실행을 해요. 물론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언어의 특징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익숙하다는 것 자체가 랭귀지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R을 가르쳐 드리긴 하지만 저는 R을 쓰지 않아요. R을 제가 수업에 넣는 이유는 두 가지를 다 듣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고 파이썬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구글링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파이썬에서 일부를 하지 못하는 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저한테는 R이 뭐냐 하면 엑셀 플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엑셀은 되게 쉬운데 엑셀보다 조금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왜냐하면 R하는 사람들이 코딩을 전혀 못해요. 파이썬은 코딩으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좀 달라요. 근데 R이 됐건 파이썬이 됐건 양쪽 다 같은 결과를 낼 수는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문자열 형식으로 초등학교 써가지고 필기할 때 네. 쉼표가 띄어쓰기로 인식해요. 네. 띄어쓰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넣으면 이거는 여전히 여기 한 칸이 들어가는 요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예, 이거는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 요 함수 자체가 갖는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데이터와 데이터를 보여줄 때 헷갈리니까 한 칸씩 벌려요. 예, 이 정도는 당연하죠. 뭔 일을 할 때 그 사람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얘가 할 때 이렇게 해서 위쪽처럼 따닥따닥 붙여버리면 데이터와의 구분이 안 가니까 이거는 조금 어렵죠? 다루기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정리가 됐고요. 네, 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프로그래밍.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뭐 과정.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두 가지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여러분이 운영체제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복잡한 형태이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첨단의 말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이 어떤 뭐라 그럴까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단순해요. 그 단순한 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몇 번쯤 할까요? 뭐 50억 번, 100억 번 이런 정도예요. 그만큼 많이 돌려서 굉장히 신선한 결과를 얻어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코드, 데이터. 이 두 가지.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나의 나이라든가 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라든가 뭐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걸 데이터라고 부르죠. 그러면 데이터를 내가 꺼내고 싶어요. 인출한다, 돈을. 뭐 이런 것들은 함수라고 부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라고 하는 것을 부르는 정확한 이름은 함수. 지금 우리가 봤던 이 프린트.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 코드는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프린트 함수에 전달된 데이터, 저기서 지금 3개가 전달됐죠? 똑같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저것들을 그냥 뭐 데이터라고 부르죠. 자, 데이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변하는 데이터와 변하지 않는 데이터. 자, 변하는 데이터가 중요해요? 변하지 않는 데이터가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중요하지 않으면 좀 무시해도 되잖아요. 얘가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죠. 변하는 데이터를 부르는 이름은 변수. 변하지 않는 데이터는 상수라고 불리죠. 제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변하지 않아요. 굉장히 괜찮은 친구예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 여자친구한테 신경을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신경을 안 써요? 왜 안 쓰죠? 변하지 않을 거니까. 나만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상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그거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는 그냥 변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것들. 이번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 투입하는 인력도 들쭉날쭉하고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뭐 어떤 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것들을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프로그램 안에서 변하는 것들만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구분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숫자와 글자. 우리가 이제 보면 근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 숫자하고 글자 말고도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림이라든가 뭐 소리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실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나면 그때 다룰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다루죠. 숫자로 된 데이터, 글자로 된 데이터. 이 글자로 된 데이터를 문자열이라고 부르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언어에서는 한 글자, 여러 글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한 글자와 여러 글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 똑같이 처리를 해요.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요. 숫자는 두 가지가 있죠. 뭐죠? 수학 시간에 배웠죠?
실수하고 허수가 있죠. 그런데 허수는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허수를 쓰면 계산이 편해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다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숫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수, 정수. 여기서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수점 아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허수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리얼 넘버 뭐 이런 거긴 한데 리얼 넘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리얼 이미지너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플로팅 정도 얘기해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가 있는 숫자. 그 다음에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그 허수를 인식을 하긴 하는 건가요? 뭐 할 수 하나요? 네. 여기서 허수를 쓸 수는 있는 건가요? 뭐 파이썬 문법에서는 제공하지 않더라도 원래는 그런 거는 따로 모듈을 가지고서 제공을 하거든요. 허수 클래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제공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한데 평생 코딩을 하면서 살았는데 허수를 써본 적이 없어요. 예. 자랑을 할 수 없네요. 안 써본 걸 얘기해서.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를 부르는 용어는 이제 영어로 하나 쓴다면 플롯이라고 그러고, 정수는 이제 보통은 인티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레이브예요. 그 다음에 논리값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죠. 논리값. 예. 불린이라고 부르고, 논리값. 불린이라고 부르죠. 예전에 배웠던 그 참과 거짓을 가지고서 연산을 하는 거죠.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실수, 그 다음에 정수, 그 다음에 글자, 그 다음에 글자에는 항상 다운표를 해줘야 네, 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가 없으면 글자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요. 선생님 이때 입력하면 자동 저장이 되나요? 네, 굉장히 좋죠. 실시간으로요? 뭐 실시간으로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텀이 있겠지만 이거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컨트롤 S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툴은 여러분이 구동을 한번, 런을 한번 하는 순간에 자동 저장이 됩니다. 네, 프로그램을 구동해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입력한 그대로 화면에 출력된 거를 볼 수 있고요. 이때 얘네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자료형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보여줍니다. 파이썬에는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실제로. 데이터가 뭐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구분을 해요. 자, 이게 왜 없는데 여기에 나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이따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3.14는 보시면 float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라고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int
str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유형이 뭐야? 이렇게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요? 그 데이터를 내가 만들지 않았을 때. 내가 만들면 알죠. 바보같이. 그냥 알면 되죠. 그러면 어떤 때? 내가 안 만들었을 때. 그게 언제냐면 인터넷이나 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아니면 가령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 내가 잘 모르는 어떤 걸 했을 때. 이럴 때 궁금하니까 그때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얘가 누군지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런 3.14, 56, hello true라고 하는 것은 변경할 수 없어요. 못 바꿔. 가령 56이 100이라는 숫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왜? 내가 나중에 56은 난 쉬운 6으로 알고 있는데 100이 돼버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없어버리죠.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간단하게 타입을 한번 봤고요. 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어요. 변수는 3.14. 프린트 3.14. Shift F10 단축키 외우셨죠? 네, 자, 지금 제가 3.14하고 A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대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대입 연산자. 어사인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네, 대입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출력했더니 A에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3.14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때 A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왜 A가 변수가 되냐면 내가 다른 값으로 바꿀 거니까. 아니면 A의 값을 하여간 바꿀 수 있으니까. 똑같은 코드를 썼는데 아까는 A가 3.14였는데 지금은 56이 됐거든요. 데이터가 막 바뀌어. 그러니까 변수가 됩니다. 그러면 32번째 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수도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고 변수도 출력할 수 있고 그래요? 예, 당연하죠.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읽기만 하는 변수, 변경하지는 못해요. 변수는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죠. 그러면 상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변수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100% 다 하죠. 반대로 변수가 하는 일을 상수는 다 하지 못하죠. 네. 읽고 쓰기라고 하는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 지금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아까 그 강좌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한 번 다시 리뷰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뭐 하셔도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의 타입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예, 아까 상수처럼 타입 A 해야 된다는 거예요. 3.14가 들어있을 때는 플로웃이 되지만 56이 들어있을 때는 인티저가 되죠. 네. 자, 지금까지 한 부분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쉬었다가 합니다.